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게 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인구 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 가구를 이거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 주거,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 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 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 가구 수는 1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6,654가구,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0%에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 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 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 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 단발적 지원 사업이 11건 추진되었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이 불명확성, 연령 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 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제2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요구 사구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 가구 기본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 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증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 복지, 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제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 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 감소량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이라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외면한 인구 정책, 1인 가구를 배제한 복지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이른조례 근거로 기초단체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사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의무가 이걸 명시하여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리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 가구의 기본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학업, 취업 등을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주만이 독자적인 가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가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전 실거주 청년이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기준 기준을 통해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양평군,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모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 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에 두어야 할 조례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